뱀처럼 교활하게,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정직하고 웅후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주위를 안심시킨다. 사람들은 평온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로 모인다. 단, 그런 정직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정직한 것은 좋다. 그러나 너무 솔직해서 고지식한 것은 좋지 않다. 사기꾼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된다. 나쁜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생태계 동물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변의 색에 맞춰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몰래 숨죽이고 있다가 사냥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온 순간 공격하는 것처럼 뱀과 같은 교활함과 비둘기와 같은 온화함을 익히는 것이 훌륭한 지혜 가운데 하나다. 능력은 갖추되 적당히 드러내라. 대부분 유능한 사람들은 섣불리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판이 족쇄가 되어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 수도 있다. 자칫 실패라도 하면 그때까지의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몰라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매번 실수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면 그 다재다능함을 비아냥대는 사람도 생긴다. 어쩌면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불행할지도 모른다. 능력은 갈고 닦는 것이 좋다. 그러나 능력의 전부를 발휘하는 것은 피한다. 충분히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드러내라. 양초는 밝게 빛날수록 꺼지는 순간이 빨리 온다. 재능은 절약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무엇이든 흔쾌히 받아들이면 고마워하지만 그런 고마움은 금세 잊힌다. 샘물로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이내 샘의 등을 돌리고 떠나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위지하게 만들어라. 기대감이 사라지면 호의도 고마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다. 감사받는 것보다 기대감을 주는 편이 훨씬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일직선으로 나는 새는 총 맞기 딱 좋다. 당신은 항상 똑같은 행동 패턴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행동 패턴에 변화를 줘야 한다. 항상 단순 명확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적은 당신의 단순한 패턴을 알아차리고 허점을 파고들 것이다. 일직선으로 나는 새는 쏘아 떨어뜨리기 쉽지만 곡선을 그리며 나는 새는 맞히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 곳곳에는 아기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능숙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재기가 필요하다.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빈손이어서는 불안하다.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적과 조우해도 대처할 수 있는 나의 무기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성능이 좋은 무기는 판단력이다. 예리한 판단력이 있으면 먼 길을 돌아가서 시간이나 체력을 낭비하지도 않으며 사전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다. 인생의 달인은 다양한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때와 장소를 잘 헤아리는 유연성이라는 무기, 적조차 회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지라는 무기, 다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우아함이라는 무기. 이런 무기를 몸에 갖추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라. 효과적으로 가면을 사용한다.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자신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몇 가지 가면을 준비해두고 장면에 따라 나눠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진다. 가면은 어디까지나 예의로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을 쓰면 된다. 결혼식장에서 예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면을 쓰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할 때에는 역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내지 못하는 사람은 얼간이다. 불합리한 취급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가 나도 흘려버리고 바보처럼 화도 내지 못하는 얼간이가 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만하게 보고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무슨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면 더 심하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마치 까마귀에게 뜯겨서 너덜너덜해져도 멀뚱하게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다. 한편 시시하고 유치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태연자약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얼간이와 태연자약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라. 벗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적을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안 된다. 애정도 증오도 적당히 유지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의 벗도 내일은 최대의 적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한 일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친구를 신뢰하며 사귀면 좋다. 반대로 현재의 적에 대해서는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적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좋은 친구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화해한 결과 최악의 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편이 되는 일도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다. 체면을 내세워봤자 득이 없다. 사람에게는 묘한 자존심이 있다. 다른 말로 체면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 체면에 관계된다. 라는 이유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발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승부는 처음부터 뻔하다. 정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승리다. 완강함이라는 무른 무기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다.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는 먼저 자신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만일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바로 정정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떳떳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서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의도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솔직함이 매력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의 솔직함은 삶이 되겠지만 악인의 솔직함은 사슬이 되기에 세상에서 자신의 의도를 모두 드러내는 사람은 없다. 보통 사람들이 드러내는 솔직함 역시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반복하며 의도한 내용들이다. 스스로 인정한 내용들이 담백하게 표출될 뿐이다. 세상에 보이는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삶에 있어서의 위장이란 삶의 전술과 같으며 살아가는 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남아도는 것들을 서로 나눠 갖는 우정의 세계가 아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누가 적인지도 알 수 없는 세상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제한된 세상이다. 조심성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 조심성이야말로 자신을 노리고 있는 감시자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다. 때로는 우리들의 취미조차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심성만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래야만 그 어떤 반박도 아첨도 당신을 넘볼 수 없게 된다. 모든 허점들이 적들에게는 기회이며 그것들은 때로 상상하지 못할 피비린내로 다가온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삶 자체가 전쟁터가 된다. 세상은 물론 살벌한 전쟁터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삭막하다. 사랑만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방어책이 필요하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라. 싸움을 할 때에도 상대를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싸움만은 피해야 한다. 지위도 신용도 재산도 양심이나 수치심도 갖지 않은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온다. 이쪽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궁지에 몰리고 자포자기한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운 좋게 승리했다고 쳐도
그러한 사람과 싸움을 한 것 자체가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기 쉽다. 말수가 적을수록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적다. 중요한 발언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주의해서 말을 해야 한다. 한 번 말을 하면 끝이다. 나중에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말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나중에 덧붙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과 중요한 일에 대해 말할 때에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음미하고 신중하게 말한다. 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무리를 일으킬 일은 적어진다. 평소의 대화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경솔한 발언은 바로 설복당하거나 면박을 당한다. 진중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일종의 신비한 울림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쉽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거침없이 말해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 진실이라는 것만큼 다루기에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없다. 진실을 말해도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진실을 말해서 자신이 불리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배를 갈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같다.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설사 진실일지라도 몇 가지는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앞의 내용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지은 책 삶의 무기가 되는 한마디의 일부분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다. 그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고 있다. 이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스페인은 몰락하고 있었으며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시대였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생각이 필요하였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냉철한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더욱 와닿는 말들을 추려내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을 누군가를 음해할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희생되지 않았으면 한다.